공공임대로 들어갈게요. 공공임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번에 이제 했던 게 개념만 잡고 효과는 안 잡았죠, 그죠? 그러니까 개념에서 나오지 요새 효과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효과도 이제 오늘 해드리면서 이제 문제를 볼 텐데요. 들어볼게요. 자, 공공임대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공공이 들어갔으니까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공공주택을 이제 하는데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사적 시장하고 공적 시장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시장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사적 시장에서 아까 임대료 규제를 배우셨죠, 그죠? 임대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 균형을 이루면서 여기서 이제 아까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자 떨어뜨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냥요 임대주택이 부족해요. 부족하고 암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지 말고 우리가 이제 공적 시장에서 좀 어떻습니까? 그 공공주택을 이제 우리가 공급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 여기가 이제 1,0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자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비싸게 공급해야 돼요, 좀 싸게 해야 돼요, 싸게. 그래서 가격을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 내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격 자체를 1,000에서 내려서 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간접이다, 직접적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인데,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그 탄력성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럼 수요자들이 임대주택이 적어져요. 그럼 많아져요. 많아지죠. 그죠? 그럼 대체제가 어떻게 되죠? 많아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여자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대체제가 저 얘기가 아니에요. 저 얘기 아니에요. 저는 강의를 너무 하다 보니까 만날 시간도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봐봐. 오늘도 특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만 뜨면 강의인데 저는 없어요. 그래서 대체제 없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 대체제가 적어요? 대체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죠. 그럼 수요자를 비탄력, 탄력은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 요게 요새 나오는 트렌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다음에 왜 조세의 전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탄력적은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하다 보니까 얘 부담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아마 거기까지 끊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볼게요. 개념을 가시면은 공공은 정부가 시장 임대료보다 비싸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은 이따가 해드리겠고 공공은 이제 임대료 차액만큼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효과를 또 얻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4번이라 그랬죠.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대체제가 많아지니까 탄력성을 커지게 만들어요. 유리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임대주택 재산세가 임차인에 전가된 현상이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따 하면 다 까먹을까봐 오늘 5번에 1번이 만나보세요. 5번에 1번. 이따가 하면은 네가 언제 그랬일까봐 5번에 1번. 만나 틀리나 보세요. 5번에 1번. 지문이 비슷하죠? 자, 5번에 1번이 맞아요? 틀었죠. 공공은 공급을 확대시켰죠? 그럼 대체제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럼 임차인을 비탄력, 탄력. 유리하게 만들죠. 그럼 전가되는 현상을 심화시킨다, 완화시킨다? 완화시켜서 줄여준다는 거죠. 요게 요새 나오는 트렌드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왜 202페이지에 효과를 안 했냐? 요즘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자, 이게 왜 힘드냐면은 이것도 단기와 장기가 있어요. 뭐가 뭐 있다? 단기하고 장기. 자, 그럼 단기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사적 시장에 살고 있어요. 그 사적 시장이 이제 1,000만 원인데 자, 어떻습니까? 1,000만 원보다 이제 8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면은 사적이 있겠어요? 공적으로 옮기겠어요? 옮기죠. 맞습니까? 옮기게 되면 여기 수요가 늘어난다, 수요가 줄어든다, 줄어들어요. 그럼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니까 여기도 800, 여기도 800이죠. 그럼 그냥입니까? 둘 다 혜택입니까? 둘 다 혜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기는 사적 시장에 수요가 늘어난다, 수요가 준다,
줄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게 되죠. 맞나요? 그러면 사적 시장의 임차인과 공적 시장 임차인 모든 임차인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임차인의 혜택은 그냥이다 모두다. 모두예요. 지금 단기 보고 계셔요? 단기는 사적 시장에 대한 수요가 어디로 이동했어요? 공적. 그럼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니까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두 혜택이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근데 장기로 가서는 얘네들이 공급을 할까요? 공급을 줄일까요? 줄여버려요. 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20개에서 15개를 확 줄여버리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늘어난다? 공급이 줄어든다? 줄어드니까 가격이 원래대로 회귀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1,000만 원, 여기는 800만 원 그냥요.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요.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적 시장에 공급을 증가시킨다, 공급을 감소시킨다. 그럼 가격이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다 혜택이에요. 사적 시장만 혜택이에요. 사적에 머문 사람이 혜택이냐, 공적으로 옮긴 사람이 혜택이 되겠죠, 그죠? 그럼 모두 혜택입니까? 공적 임차인만 혜택입니까? 공적의 임차인만 혜택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5개를 줄였지만 6개, 5개 늘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사회 전체적 양은 그냥입니까? 불변입니까? 불변이죠. 지금 장기 있어요? 장기는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을 그냥 있어요? 감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2번 장기적으로는 공공에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사적과 공적이 그냥이야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 이중 가격이 형성되겠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돼요? 보니까 좀 단기와 장기가 좀 구분되죠? 근데 이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만 들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이제 세금으로 가요. 세금. 그래서 이제 214페이지 조세로 갑니다. 조세 찾으셨어요? 그럼 박스에 보시면 조세의 기능이라는 게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조세의 기능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자원 배분과 소득 재분배라는 게 있죠. 이 두 가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먼저 소득 재분배부터 보겠는데 세금은 없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 있는 사람한테? 걷어갖고 정부가 먹어야 돼요? 없는 사람을 나눠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게 소득을 재분배해 준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자원 배분이라는 게 있죠. 자원 배분은 자, 우리가 저소득층들은 집을 사기가 쉬워요, 어려워? 그럼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죠. 그럼 주거 공간이 이 사람한테 배분된단 말이야. 그럼 자원 배분의 기능도 없다, 있다. 공공뿐만 아니라 사적 부분에서 이제 그 기능을 발휘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집가 안정하고 그냥이야 투기를 억제해야 돼. 요새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막 강화시키죠. 그 다음에 주택 문제 해결한다는 것은 어때요? 세제 같은 경우를 해서 주택 공급을 또 확대시키거나 또 억제해서 또 가격을 또 어떻습니까? 영향을 또 미치겠죠. 근데 우리가 두 가지예요. 소득 재분배만 있어요. 자원 배분의 기능도 있어요. 자원 배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세의 기착의 문제라는 게 중요하죠. 조세 전가라는 거와 기착.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그래프가 안 나왔어요. 근데 안 나왔는데 이제 그래프까지 다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보시는데요. 조세의 전가는 뭐고 기착은 뭐냐. 그래서 조세의 전가와 기착. 그래서 그 기착은 상대적인 탄력도에 따라 틀려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세의 전가와 기착입니다. 전가와 기착. 자, 아까 세금은 없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건물주가 임대인이죠. 임대인한테 재산세를 부과시켜요. 재산세를. 그래서 얘한테 건물주입니다. 건물주한테 자 임대인이 되겠죠. 임대인한테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럼 누구한테 넘겨? 임차인. 떠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세에 부과라 그래야 돼요? 전가라 그래야 돼요? 조세 부과시키는 거는 정부가 하는 거죠. 과세권자가 하는 거예요. 부가 아니라 전가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제 생산자라면
얘가 소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공급자라면 얘가 수요자가 되는 거죠. 수요자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자, 만약에 지금 임대료가 1,000원을 받는다. 원을 뺄게요. 근데 100원을 지금 부과시켰어요. 자, 그러면 전가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올립니까? 올려버려요. 그죠? 그럼 임대료가 올라서 1,060원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임차인의 부담이 적어집니까? 소비자 부담이 커집니까? 그럼 얘의 잉여가 줄어든다 그래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날까? 수요가 줄까? 줄고 우리가 우리가 가격이 상승한 것만큼 전가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 상승만큼. 그럼 우리가 100원에서 60원 빼면 40원은 공급자가 낸 거잖아요. 그럼 공급자도 실질적으로는 1,000원보다 더 40원보다 싸게 판 거죠. 960원에 팔아버린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수입이 감소합니까? 그럼 얘 잉여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급도 줄어버리니까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이 준다니까 자원 배분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좀 전에 공공주택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보통 선진국은요. 자, 임대주택이 적어요? 많아요. 많으면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이 비탄력, 탄력 유리해지거든요. 그죠? 유리해져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조금만 전가시켜도 나간다 그러면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왜? 대체재가 많으니까. 그래서 미안하다. 너 조세 부담을 조금만 해라. 이런 건데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그냥입니까? 주택이 부족합니까? 갈 데가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해요. 그러면 얘를 또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나 나간다? 그러니까 그냥이야 나가라 그래. 집이 없죠? 그럼 그냥이야 다시 들어가. 그럼 뭐라 그래? 다시 들어가서. 자, 저는 어디서 조세를 너무 좋아요. 저한테 다 부담시켜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부담이 적어져요? 커지겠어? 커지죠? 그럼 탄력적은 분리, 유리? 그러면 조세 부담이 적어진다, 많아진다? 적어지고 비탄력적은 많아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참새 시리즈를 얘기했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똑같이 생겼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참새고 여기는 사람이야. 그럼 얘네들은 누구라고? 얘네들은 그럼 우리가 수요자 참새, 공급자 참새가 있으면은 자 A와 B가 있으면 자 수요가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유리합니까? 유리해서 조세 부담이 작아지는데 비탄력적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해요. 그러면 수요자에 대한 게 유리하니까 조세 부담이 커진다, 조세 부담이 작아진다, 작아지고 얘 조세 부담이 커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세를 부과시키는 거는 과세권자가 정부죠. 그러니까 정부가 총에다가 탄환을 장사시켜. 그래서 땅 쏠려고 하니까 탄력적은 그냥이야 날아가는 속도가 빨라. 그 많이 맞아, 적게 맞아. 얘는 조금 많이 맞죠. 둔하니까. 그럼 우리가 완전 탄력적은 그냥 유리해, 완전히 유리해. 그러면 차닥 하니까 날아갔죠. 맞아? 하나도 안 맞아. 그럼 전액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얘는 그냥이야 완전 비탄력적이야. 그냥 불리해, 완전히 불리해. 그럼 얘가 전액 부담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총구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그냥이야 총구를 쳐다보고 있어. 쳐다보고 있어. 완전 비탄력적. 돌리니까 뜨는 거죠. 그래서 열받으니까 방아쇠 딱 당기니까 피가 질질 들면서 어머 내가 다 맞았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전액 부담 안 한다? 전액 부담 한다? 전액 부담 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조세의 기착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정부가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그 거래 당사자한테 상대방에 전가되어 실제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 걸 조세 그냥이요 귀착이라 그래요. 그럼 그건 그냥입니까?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가 하나 있죠. 근데 그래프가 나오진 않았지만 들어보세요. 자, 지금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공급과 수요가 있어서 아까 1,000원에 이제 대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10개가 양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 아까 생산자, 공급자가 임대인이죠.
그냥입니까? 재산세를 부과시킵니까? 그럼 재산세를 부과시키니까 얘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으면 어느 쪽으로 움직여? 좌측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요게 시험 문제가 좌측으로 그냥 있어요. 이게 올라갔어요. 그 좌상향 이동이라는 것도 요즘은 나와요. 그러면 좌상향했다는 것은 그냥이야 양이 줄어들어. 양이고 가격이 올라간 거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은 자, 요 재산세에 대한 부과를 했을 때 요 100원을 다 전가시키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 부담으로 이제 가냐가 이제 문제인데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아까 이 세금을 전가시키다 보니까 그냥요 수요자 부담이 커졌어요.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들고 공급자도 수입이 주니까 공급자 잉여가 줄죠. 그럼 잉여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 들어보세요. 잉여가 자 우리가 들어볼게요. 저번 시간에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이라는 걸 배우셨죠. 그럼 우리가 칠판주기가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칠판주기가 만약 생산비가 1,000원이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전용 수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이 생산비예요. 그러면 이만큼 그냥요 더 먹어. 이게 따라서 생산자 잉여. 이게 생산 잉여거든요. 절대 그 생산자 잉여 어디니는 안 물어보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잉여다? 생산자 잉여예요. 이 삼각형이. 맞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삼각형에 대한 생산자 잉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럼 생산자 잉여만 있어요? 소비자 잉여도 있어요. 소비자가 얻는 잉여도 있다는 거죠. 지금 얘는 어떻죠? 이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었으면 요만큼만 지불했죠. 요 삼각형이 소비자 잉여라는 거예요. 그럼 잉여가 늘어나겠어요? 다 잉여가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지금 요 삼각형 지금 보고 계셔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이게 좌상향 이동하면서 자, 지금 요 100원의 부담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냥입니까? 지금 공급이 줍니까? 양이 줄어버려요. 그런가요? 그럼 면적이 이쪽에 있는 게 다 날아가겠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잉여가 줍니까? 잉여가 죽여버려요. 그죠? 이 삼각형이 경제적 순손실이 나타나요. 무슨 순손실?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것은 자, 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사회 전체적인 잉여가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서 자, 지금 얘는 그냥입니까? 1,060원을 부담합니까? 요 부분은 정부가 싹 뺏어가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잉여가 더 줍니까? 줄어들어요.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소비자 잉여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그냥 해야 돼요? 얘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100원에서 60원 빼면 얼마예요? 절대 어려운 얘기 안 해요. 얘기 좀 100원에서 60원 빼. 알았어. 40원이죠? 40원을 그냥이야 냈어. 그러면 1,000원에서 40원을 빼.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참여하면 960원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에 팔았어? 960원을 팔았어요. 맞나요? 그럼 960원을 팔았으니 그냥이야 수입이 줄었어. 그럼 생산자 잉여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삼각형이 그냥이야 줄었어. 줄어들어 버린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아무리 다행인 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이 삼각형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이 다행이죠. 다행이니까 하는데 또 맨날 야매꾼이라고 할까봐 잠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감정평가나 이렇게 해서 이게 어느 부분이 나오지 안 나와요. 공인중개사는. 너무 실력을 알기 때문에. 왜? 이거 안 해도 틀릴 거 아니까. 그죠? 아시겠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전체 잉여가 줍니까?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고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에 대한 걸 걷어갔지만 전체에서 얻는 이익은 다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 안 한다? 발생한다. 발생하는 거예요. 맞나? 근데 이게 좀 어렵게 나왔던 게 보세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봐. 세금을 부과시키잖아. 그러면 그냥이야 수요를 줄어들잖아요. 정말? 그냥이야 공급도 줄어. 확 양이 줄어버리네 그냥. 그지? 그럼 거래량이 준다는 거는 자원 배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따라서 빵꾸가 났다. 빵꾸 난 거죠.
맞죠? 내가 여러 가지 강의해봤지만 이렇게 그냥 가란 말이야. 탄력적 알아? 탄력적은 그냥이야 더 반응을 해. 그러면 걔의 의사결정에 반응을 한다면 더 빠꾸가 나는 거야. 그냥 그렇게 가. 공인중개사는 그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러면 그냥이야 탄력적일수록 더 빵꾸가 심하다는 거죠. 그럼 개인에 대한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더 발생하는 거야. 아따 힘들어 죽겠다. 알겠죠, 그죠?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이따 지문 찾아드리는데 일단은 여기에 지금 그래프 있어요? 이 그래프는 자 이렇게 간다. 지금 얘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키니까 그냥이야 좌상향 이동해. 잘한다.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 양은 줄겠죠. 그래서 이게 떠드는 게 다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자 4번 밑줄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세 기착은 그냥이야 탄력성이 중요해. 탄력성에 따라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5번 수요가 가격 탄력성이 크죠? 그냥이야 탄력적이야. 유리하지? 그럼 수요자 부담이 어떻게 돼? 적어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거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은 수요자가 완전히 유리하고 공급이 완전히 불리하지? 그럼 수요자 부담이 얼마야?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건 공급이 유리하죠? 거기다 적어. 공급이 완전 탄력적은 그냥이야 완전히 유리해. 수요자가 완비면 완전히 불리하지? 그럼 공급이 완전히 유리하고 수요자가 완전히 불리하네? 그럼 공급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더 빵꾸가 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어디에 실려져 있냐면 넘겨보세요. 페이지 216 가시면 4번 조세 부과의 자원 배분 효과 있어? 내가 지금 하는 게 2번이야. 가볼게. 조세 부과로 인해 갖고 그냥이야 경제적 순손실이 나타났어. 이거 봐, 이거 뻥 뚫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이야 경제적 순손실이야. 발생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따라서 빵꾸가 났다. 따라해요. 그냥 빵꾸가 났다. 그러면 탄력적일수록 그냥이야 더 나. 더 많이 난다는 얘기죠. 탄력적일수록 더 손실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빵꾸 났다 적은 거 아니야? 아이 개론. 그렇죠. 그럼 민간에 대한 수요자 공급자의 의사결정이 탄력적일수록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민간의 의사결정의 변화는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더 심하다고 돼 있잖아. 나와 있잖아. 심하다고. 그럼 탄력적인 거는 더 반응을 하는 거죠. 더 자기 입장에서 더 빵꾸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자원 배분의 왜곡이 더 심하겠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민간의 의사결정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되지 않겠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탄력적인 거는 그냥이야 더 반응을 해. 더 반응을 하니까 더 손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제가 경제학 시간 때 얘기하는데 1등서부터 한 500등이 있는데 1등이 한 3등 떨어진 거랑 480등이 490등 떨어진 거나 얘가 더 반응을 하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그냥입니까? 더 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가세요. 그죠? 이게 이제 되게 힘들어요. 자, 다시 봐. 빵꾸가 났다. 어떻게 알아서 더 빵꾸가 나? 탄력적일수록 그 의사결정으로 더 손실이 온다는 얘기죠. 이 경제학 이론인데 이게 공인중개사에 침범을 한 거야, 지금.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이 순손실이 있었죠? 이게 이제 탄력적이면 그냥입니까? 더 완만합니까? 완만하면 이 면적이 더 넓어지거든요. 근데 그건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니까, 그래프 안 물어보니까 그냥 따라서 빵꾸 났다. 탄력적으로 어떻게 난다? 더 빵꾸가 난다. 그죠? 이렇게 가지고 가세요. 알겠어요? 내 말이 틀려? 그냥이야 맞추면 돼. 맞추면 되지. 내가 간평하고 강의가 틀려. 간평은 다 이거 하거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 왜냐면 간평은 논술이거든. 이 그래프를 그려라. 막 그렇게 나와. 그려보세요 한번 이렇게.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냥 빵꾸가 났다. 이거 나와. 경제적 순실이 발생됐다. 이렇게 나오니까 편안하게 가. 알겠죠? 그 좋아지는 잉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자원 배분의 왜곡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215페이지로 갑니다. 215로 가면 자 거기 보시면은
정률세에 역진세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동그라미 3번이 나왔어요. 주택이 가치가 높으면 그냥이야 세금을 더 내야 돼. 그렇지. 근데 주택 가치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고소득 부담이 적고 저소득 부담이 크게 되니까 역진세라는 게 있나? 역진세는 그냥이야 반대야. 반대라는 자체는 원래는 어떻게 돼요? 누가 더 많이 내야 돼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내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저소득층이 더 많이 낸다는 건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죠? 역진세는 그냥이야 이게 반대야. 그럼 역진세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을 때는 역 같은 일이 있어 그런 얘기 하죠. 역진세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틀렸어. 자, 그래서 누진세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시험 문제는 3번이 나왔었어요. 근데 1, 2번을 묶어보세요. 1, 2번 있어요? 근데 1, 2번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이 더 커진다 그런 것도 안 나오고 그냥 역진세만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설명하겠는데 탄력성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의사결정이 달라요. 자, 그러면 갈게요. 아까 누가 부담이 더 적어졌죠? 고소득 부담이 더 적어졌다고 했죠? 맞아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탄력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들어볼게요. 만약에 자 우리가 반짝반짝 신규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신규는 5억이고 얘가 1억 차이가 나요. 금이 갔어요. 그럼 저가주택 이건 고가주택. 고가주택이죠. 고소득이 살고 있는 거죠. 이거 저가주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취득할 때 여기다가 세금을 더 때려야 되죠. 근데 그냥입니까? 동일 세율입니까? 정률로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로 때리게 되면은 이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봐봐. 여기다가 이제 이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있어.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있으면은 자 누구한테 더 세금을 많이 때려야 돼? 고가주택에 많이 때려야 돼요. 맞나요? 따라봐. 동일세율. 취득세를 아시죠? 뭐 취득세가 10%까지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10%까지 얘기를 해본다면 취득세를 10%를 한다면 이 10%를 하게 되면은 부담 자체가 저소득 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탄력성. 탄력성 잘 알아요? 잘 알아야 될 텐데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자 봐봐. 이거 그냥이야 신축이야. 그렇지요. 그러면 신규 주택은 그냥이야 아직 안 졌어. 공급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 공급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돈이 많아. 그럼 구매력이 있죠. 그럼 더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비탄력적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고요. 탄력적은요? 유리하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왜 고가주택 같은 거 미분양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거 있었어요. 그런 거 못 봤어요? 봤어야 할 텐데 뭐 특별분양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공급자가 다 부담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왜? 지금 이 탄력적이라는 건 정부가 개입을 한 겁니까? 개입한 게 아닙니까? 아니죠. 얘기해봐. 조세를 전가시킨 게 개입시킨 거야? 아니죠. 아니 얘가 떠넘겼잖아. 정부가 떠넘겨서 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경제상황이지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시장상에서 돌아가는 거죠.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얘가 불리해지고 얘가 유리해진다는 거죠. 그럼 얘한테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지가 다 부담할까요? 전가시킬까? 전가시켜 얘 부담을 크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이게 아직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5억이 10%니까 5천만 원이죠. 난 500만 원만 낼 테니까 네가 4,500 다 내 마. 그래도 어머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팔게요. 그러는 거야. 그럼 얘 부담이 확 줄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다르다는 거지. 얘는 그냥이야 지어져 있어. 중고주택이죠. 그러면 그냥이야 공급이 쉬워.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그럼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하고 얘는 소득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더 반응을 못해요. 그러면 비탄력적이 되거든요. 그런가? 그럼 얘가 유리하고 얘가 불리하네? 그러면 그냥이야 전가를 못 시켜. 못 시키고 지가 부담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가요?
그럼 아까 1억에서 10%니까 1,000만 원이죠. 그럼 1,000만 원에서 지가 900만 원 내고 너 100만 원만 내라. 그럼 어머나! 얘는 500만 원 냈지. 얘는 얼마 냈냐? 900 냈잖아요. 그러니까 얘 부담이 커진다는 역진세가 나타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냥 돼 역진세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어떻게 알았어? 역 같으니까. 그래서 누진세를 배우시는 거예요. 세법 시간에 배운 거 다 알아요. 누진세 배우죠? 그러니까 누진세는 차등가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래서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알아요? 215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하고 있어요. 신규주택은 그냥야 공급이 비탄력적이야. 수요자 부담이 적죠. 근데 중고주택은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수요자 부담이 커져버려요. 그럼 오히려 똑같이 하게 되면 저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하고 고소득층이 적게 부담하는 역진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는 그냥입니까? 누진 쪽으로 가야 됩니까? 누진세를 적용시켜야겠죠. 거기 보시면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밑줄 쳐보세요. 자, 우리가 조세의 형평성인데 우리가 수평적과 수직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과 수직적이 다른데 수평적은 갑돌이와 을돌이가 똑같이 입사를 했으면 그냥입니까? 소득이 같습니까? 그럼 세금을 똑같이 내야 되죠. 그러면 그냥이야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갑돌이가 그 회사의 사장이고 을돌이가 이 수습사원이야. 그러면 그냥이야 사장이 더 먹어. 더 벌죠. 그럼 이건 수직적이죠. 그럼 아까 고가랑 저가는 수평적으로 맞춰야 돼요? 수직을 맞춰야 돼. 수직적 형평성을 맞춰야겠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가셨어요? 넘겨보세요. 어머, 양도소세 중과에다가 별표 쳐 있지? 이게 나와요. 따라서 동결효과. 따라서 꽁꽁 얼어붙는다. 그 물량이 나와 안 나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제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출제됐던 게 노무현 정권 때서부터 계속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와요. 뭐냐면 지금 우리 정부도 양도소세 중과하죠. 그럼 양도소세를 중과하는 건 투기를 억제시키려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에 우리가 파리 정책이 나타나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중과시킨다 그래요. 그럼 그냥 해야 돼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실무를 하신 분들은 2018년 4월서부터 양도세를 중과시키려 합니다. 그럼 이 갭이 있죠. 그럼 얘네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로 생각했어요. 그럼 공급이 물량이 많이 나올 거로 생각한 거죠. 그럼 가격이 내려갈 거로 생각한 거죠. 누구 생각? 정부 생각이죠. 맞아요? 그러면 양도세를 내는 애들이 1가구 1주택이야? 다주택자들이야? 눈 깜짝할까? 정권 바뀌면 되는데 뭐 한단 말이야. 응? 그 따라서 동결효과. 이게 꽁꽁 얼어붙어서 물량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동결효과가 나타난다면 그냥입니까? 오히려 공급이 감소합니까? 감소해버려요. 그죠?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죠? 이게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양도세 중과에 동결효과가 나오면 가격 하락 상승. 공급이 어떻게 돼서 줄어서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노무현 정권 때 적었죠. 그러면 그냥이야 이제 정책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보유세를 때리는 거예요. 좀 관심 좀 가지세요. 공시지가 알아요? 공시지가를 올린 거잖아. 이제 학교를 배우니까 이제 막 관심이 가지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세법에서도 아마 보유세 쪽으로 많이 법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보유세 쪽으로 많이 세법에 바뀐 법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양도세 보고 있어요? 양도세는 이 양도세 중과를 해서 소유자의 자산의 매각 시기를 늦추면서 공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해버려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버리죠. 그럼 양도세 중과를 통해 정부가 얻으려고 하는 효과가 투기적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부동산을 안정시키고자 한 거죠. 근데 동결효과가 오히려 가격을 올려드는 문제가 생기니까 얘가 계속적으로 추세가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맨 밑에 한번 가보세요. 맨 밑에 가시면은 4번을 한번 가봐요. 4번을 가시면은 4번 갔어요? 그러면 이게 네 번째 줄에 따보세요. 헨리 조지. 별 조지가 다 나오죠? 무슨 조지?
시험 보면 조진다. 자, 헨리 조지가 자 할게요. 아까 여러분 봐봐. 그거 알아요? 따라서 빵꾸가 났다. 아유 잘하네. 빵꾸 난 거 아시죠? 그럼 탄력적으로서 더 빵꾸가 나면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시키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안 좋아진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조지께서? 헨리 조지께서. 헨리 조지. 이 헨리 조지께서는 저번에 지대이론을 배우셨죠? 고전화파예요. 무슨 화파? 고전 잉어죠, 잉어. 잉어가 아니라 잉여로 본 거죠. 그럼 얘는 블루투스로 본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이야 고전화파야. 그럼 과학의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럼 인문적 특성이다, 자연적 특성이다. 토지가 부중성이라는 가정하에서 용도 전환된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맞나요? 그러면 토지 단위세 운동을 주장한 것은 자 갑니다. 지주가 자 땅을 공급하는 갑돌이가 있으면은 얘가 그냥요 땅을 빌려줘요. 지대를 받죠. 그러면은 이 공급이 지금 무슨 아파라 그랬죠?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은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럼 용도의 다양성을 생각했어, 못했어? 못하고 부중성만 가는 거죠. 그럼 부중성 때문에 땅이 공급이 제한돼 있죠. 그럼 그냥이야 완전 비타르적이야. 완전히 서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를 지금 1,000원을 받고 있죠. 얘기해봐요. 그러면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시켰죠, 그 당시. 그러면 재산세를 부과시키더라도 이 공급이 그냥이야 완전 비타르적이야. 그냥 분리해, 완전히 분리해. 그러면 공급자가 다 내야 돼요. 그러면 소비자가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다 전가시키는 거죠. 얘기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 올려요? 못 올려요? 못 올리죠. 양도 줄여요? 못 줄여? 못 줄이다 보니까 자원 배분이 돼서 자원 배분 왜곡되는 걸 초래한 걸 우리가 왜곡된 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무슨 단일세 운동, 토지 단일세.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걷지 말한 세금이 막 걷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세금은 걷어라, 토지세만 걷어라. 토지세만 걷어 충당하자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4번을 보고 있어요? 그럼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면 과세 당국에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럼 토지라는 것은 헨리 조지께서 물리적 공급이 수직이라고 하셨죠. 무슨 비틀었죠? 그럼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자원 배분이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러한 배경은 무슨 조직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럼 얘는 신고전화파야, 고전화파야? 지금 이론이야, 옛날 이론이야? 그러면 지금은 토지가 그냥이야, 용도가 다양해. 용도가 전환되죠. 그러면 요즘은 공급이 완전 비타협적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를 부과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따 문제 풀면서 완전 비타협적이라는 건 무슨 조지 이론이다? 헨리 조지 이론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비타협적일 때는 자원 배분 왜곡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무슨 조직께서 얘기하셨어? 다른 종류의 세금을 모두 없애고 토지세만 부과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지만 이 이론은 그냥이다 고전화파다. 지금은 안 맞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하셨죠? 문제 갑니다. 5번 문제. 오번에 1번 했었죠? 그럼 4개 중에서 골라보셔야죠. 옳은 거. 언제 기다려? 2번은 맞아 틀려? 틀리죠? 양도세 증가했잖아요. 동결효과 있나요? 그러면 공급이 주니까 가격은 상승할 수 있죠. 화이팅. 하락, 상승. 토지 공급이 비타협적이라는 거는 이것도 완전 비타협적인 아니지만은 그래도 효과 있죠, 그죠?
비탄력적이니까.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 배분이 큰 비효율적이 아니죠. 그럼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초래하지 않는다. 않죠. 효율적 세금이 되겠죠. 그런가요? 4번에다 배표. 이게 기출이 계속돼서 하는데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유세 부과할 때 동일세율로 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대로 가겠죠?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런가요? 자, 5번. 토지의 공급곡선이 자, 헨리 조지 이론인데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 비탄력적일 때만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도록 자원 배분이 토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 가셨어? 그럼 다시 갈게. 해설도 있지만 1번 심화 완화, 2번 가격 하락 상승, 3번 자원 배분이 근 비효율적인 세금이 아니죠. 그러면 자원 배분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효율적 세금으로 봐야죠. 그 다음에 5번 완전 탈, 완전 비탈. 완전 비탈력적이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봐봐요. 조세를 전가시키면 그냥요 탄력도에 따라 틀려져요. 그럼 탄력적은 불리하다, 탄력적은 유리하다. 비탄력적은 불리하죠. 그러면 선진국은 주택이 많죠. 그럼 이 정책을 써도 괜찮아요. 왜? 세금 부담이 주니까. 근데 후진국은 이걸 정책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버리죠. 전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에브리바디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 많이 만들어야 돼. 엑스텐스 어떻게? 그럼 선택의 폭이 임차인이 유리하잖아요. 그럼 임차인에 전가되는 부분을 완화시키겠죠. 그런가요? 양도소득세를 했더니 그냥이야 동결 효과가 나타나.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토지의 특정 방향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일세로 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해야 돼. 차등가세를 해야 되죠. 아까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동일세를 하면 역진세가 나타나죠. 그래서 누진세를 간다는 거 그렇게 가시고 많은 분들이 헨리 조지를 좀 어려워하세요. 헨리 조지는 그냥이요 고전화파야. 그러면 용도가 전환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가정에서 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 당시는 어떻게 돼요? 다른 세금은 걷어라, 걷지 말아라. 토지세만 걷으라는 거죠. 그럼 무슨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전가시키지도 못하고 맞죠? 그 다음에 줄여요? 못 줄여? 그럼 자원 배분이 초래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